자, 오늘의 주제는 헝그리 베스트 5입니다. 이거 듣고 반응하시는 분은 뭐다? 이 특수부대들은 아무래도 정말 머리 한 끗 차이로 임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만큼 총기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특수부대들이 믿고 사용하던 총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스트 5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사용했던 CAR-15라고도 불리던 XM177 시리즈, 즉 M16의 단축형을 알아보겠습니다. XM177 시리즈의 모태는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M16 소총인데요. 유진 스토너가 개발한 이 총은 당시의 제식 총기였던 M1 소총이나 M14 같은 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총이고요. 처음에는 미 공군에서 M16이라는 이름으로 채택을 했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쓰이면서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한 동시에 전 세계의 총기 업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XM177은 뭐냐? 이 M16을 더 가볍고 짧고 운용하기 쉽게 만든 그런 거죠. 처음에는 콜트사에서 수출 및 기타 미군 판총용으로 만든 CAR-15라는 시리즈 중에서 제일 짧은 단축형 버전에 붙었던 이름인데, 여기에 미 육군이 특수부대용으로 XM177이라는 어떤 주운 제식명을 붙였어요. 즉 전 군에 보급할 목적으로 채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한적으로라도 우린 쓰겠다라고 해서 앞에 X, 즉 익스피리멘탈 혹은 시제품을 뜻한 X를 붙여서 만든 게 XM177인데요. XM177 시리즈에는 XM177E1이 있고, 총열을 조금 길게 XM177E2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미 공군에서 운용한 GAU-5 등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특수부대용 소총은 어때야 한다는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XM177 시리즈가 미군 특수부대에 쓰이기 전에는 특수부대용 소총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시피 했어요. 베트남전 초기에는 그린베르 같은 특수부대조차 그냥 M16 소총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무리 M16 소총이라도 우리가 쓰기에 불편하다 해가지고 총열을 원래 20인치, 즉 한 50cm 정도 되던 거를 10인치 내지 11.5인치, 즉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개머리판도 이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게 바꿔서 만든 게 XM177 시리즈가 된 거죠. 심지어 XM177E2 버전으로 가면은 유탄 발사기까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그거 하나를 들면은 특수부대가 필요한 어떤 전투 임무에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이 GAU-5 같은 경우는 미 공군에서 썼고, 또 이 XM177 시리즈를 살짝 개량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네이비 실 등에서 M4 카빈이 제식 채용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름을 거치면서 꾸준히 쓰였습니다. 특히나 이 총은 현대 어떤 돌격소총의 대표적인 총기 중 하나인 M4 카빈 시리즈로 이어지는 족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M4 카빈이 그 과거의 XM177 및 그 개량의 M653 등의 어떤 총들을 쓰다가 어떤 나온 피드백 내지는 어떤 아쉬운 점들을 반영해가지고 개량된 거기 때문에 특수대용 총기뿐이 아니라 현대 군용 소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자는 M4A1 카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특수전뿐 아니라 군용 총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미리 제시한 아주 중요한 총이 M4 카빈인데, 그 M4 카빈의 어떤 특수전 버전이 M4A1이에요. 지금은 미국 전군에 다 배치가 된 게 M4A1이지만 초기에는 일반 정규군에는 3.4 발사가 가능한 M4 카빈이 들어갔고, 특수부대에 3.4 대신에 완전 연발 기능을 들여보내준 게 M4A1인 거죠. M4A1 카빈은 총 자체도 물론 기존의 XM177보다 더 내구성이 강화되고, 또 사용탄도 나토탄 사용이 가능하게 총열이 개량되는 개량을 거쳤지만 총 자체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일 및 플랫탑에 의한 확장성과 모듈화. 무슨 얘기냐? 단순히 총 자체의 특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조준경을 바꾸든가 아니면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단다든가 수직 손잡이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달아서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사용자들에게 인식시킨,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킨 거죠. 이게 또 과거에는 야외에서 다수의 병력이 대치한 전면전을 중시했지만, 현대전에서는 시가전처럼 교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에서도 전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한 단축형 소총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렇기 때문에 개머리판을 펼친 상태에서도 길이가 90cm가 채 안 되는 M4 카빈이 개발이 된 거고, 이게 특수부대뿐이 아니라 정규부대까지 보급이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조준경, 표적지시기 같은 부가 장비들 덕에 이 총기 운용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일 덕분에 총마다 맞는 부가 장비들을 또 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부가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총을 바꿀 필요 없이 흔히 얘기하는 레고처럼 정말 맞는 거 딱딱딱 붙이고 바꾸고 싶으면 딱딱 바꾸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돈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크게 높인 거죠. 그 덕분에 지금 M4 카빈과 M4 유사품들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또 그 뒤에 나온 사실상 모든 다른 총들도 쉽게 정말 뭔가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뭐 M4 카빈 자체도 현재는 미국에서 개량을 거쳐서 뭐 마크 18 같은 어떤 개량형으로서 지금까지도 미군 특수부대의 주력으로 사랑받고 있죠. 자, 세 번째.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MP5 기관단총입니다. 이 총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의 유물처럼 구닥다리 취급을 받던 기관단총이라는 장르를 대테러전의 천병으로 새로 떠오르게 만든 명작, 바로 MP5입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기관단총 중 하나고요.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이 홀딱 반해버린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총이 나왔죠. 환영합니다. 원래 서독 경찰과 국경 경비대 배치할 목적으로 1964년에 개발된 총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특수전용으로 어떤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 개발된 총은 아니에요. 근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어떤 그런 격으로 특수전용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특징들을 여러 개 갖추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의 기관단총들은 총탄을 그냥 앞으로 쭉 뿌리는 그리고 휴대하기에 간편한 이 두 가지만을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테러전 용도로 쓰기에는 좀 정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을까?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MP5 같은 경우도 특수전용으로 개발한 것보다는 이 제작사에서 소총인 G3를 짧게 줄여가지고 기관단총으로도 팔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주둔하기도 편하고 또 격발 시의 진동도 적고 쉽게 얘기해서 소총이 가진 특징들을 그대로 기관단총으로 이식한 것 같은 그런 기관단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를 뭐 특수부대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시기에 뭐 경찰이나 국경경비대 같은 어떤 그런 준군사 조직에 판매하려고 개발했던 건데 1970년대에 위넨 올림픽 당시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테러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 결성된 독일의 국경경비대 대테러 부대가 있어요. GSG-9이라고. GSG-9이 이 총이 대테러용으로도 좋겠다라고 해서 채택을 했고 그 GSG-9이 1977년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납치된 독일 항공기의 인질구출 작전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년 뒤 런던에서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가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MP5를 들고 돌입해서 인질들을 구출함으로써 엄청난 유명세를 탑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이 당시 1980년에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은 TV로 생중계가 됐어요. 정말 MP5를 들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에 그 모습이 생중계가 됐고 그들이 MP5를 들고 있다. 이건 뭐 제작사인 에이지 헤클레코가 돈을 한 1,000억 원을 들여도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냈습니다. 덕분에 MP5는 정말 전 세계 특수부대의 어떤 표준 장비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후에 뭐 MP7이라든가 P90 같은 뭐 나름대로의 강력한 라이벌들이 다수 등장했지만 그래도 참 아직까지 완전히 단종은 안 됐어요. 왜냐? 이게 구관이 명관이라고 일단 9mm탄이 생각보다 안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뭐 MP7이나 P90 같이 이론상으로는 9mm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진 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이후에 어떤 기관단총 수요 증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덕분에 아직까지도 단종되진 않고 있어요. 또 MP5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만들어진 총이고 검증된 물건이라 어떤 신뢰도는 어떤 충분히 나오는 그런 총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MP5를 완전히 몰아낼 정도로 잘 만든 기관단총이 있냐 그러면은 약간 갸우뚱하긴 해요. 뭐 지금은 9mm 기관단총 중에도 잘 만든 라이벌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MP5 시리즈가 완전히 단종되는 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총이야말로 21세기 저격총은 어때야 된다는 청사진을 제공한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총이 어딘가에 정말 깨알같이 차트 같은 걸 적어서 붙여놔요. 미 육군의 차기 제시권총 후보로도 올라가면서 순전히 가격 하나 때문에 베레타한테 져버립니다.